방금 전 속보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란 측에서 미국이 제안한 15개항 휴전안에 대해서 단칼에 거부해버렸는데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들어 중동에서 완전히 손 떼라, 사실상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까지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긴커녕 오히려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은 폭풍 전야처럼 숨죽이고 있고 전 세계 증시랑 원유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리플 XRP는 아주 기묘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사태가 XRP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될지, 아니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기회의 방아쇠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쟁 불안에만 눈을 뺏겨 계시지만요, 사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바로 XRP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점인데요. 지정학적인 위기 그 이면에서 XRP 자체에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융당국이 XRP를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 즉 쉽게 말씀드려서 증권이 아닌 합법적인 자산으로 분류했었죠.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던 것처럼 월가의 거대 자금들 XRP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이 다음 달 상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XRP를 공식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드리자면은 전쟁 공포에 가려져 있지만 XRP는 지금 근본적인 체력, 펀더멘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될 게 뭐냐? 이 훌륭한 호재들이 이번 중동 위기의 충격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겠죠. 만약에 전쟁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전혀 없었다면은 이렇게 탄탄한 호재들 덕분에 XRP 가격은 지금쯤 헐헐 날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눈앞에 중동 리스크라는 변수가 버텨주고 있다는 거.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자면요. 미국 측에서 파키스탄과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서 이란에 공식적인 제안서를 전달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5가지 조건을 내건 휴전 협상안이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을 허용하겠다. 대신에 더 이상 핵 개발, 미사일 지원 당장 멈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는 막지 말고 다시 풀어줘라. 이런 골자였었는데, 한마디로 이란 보고 이제 슬슬 싸움을 멈추자, 일종의 당근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후에 이란 측에서 내놓은 답변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란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란 군 대변인은요, 국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 내부 갈등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만 협상 중이다, 이렇게 조롱까지도 했었고, 그러더니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6가지 조건을 오히려 역으로 제시했어요.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보장을 해라.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몽땅 철수해라. 이란 땅을 공격한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통제권을 이란에게 인정해라. 한마디로 미국 보고 항복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쯤 되면 외교 협상은 결렬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조기 종전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협상이 틀어지자마자 중동 전역에서 전투가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란 측에서 말만 거칠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도 보여줬는데, 휴전 결렬 선언 직후부터 이란군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퍼부었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텔아비브 인근시설이 폭발했고요. 쿠웨이트 국제공항에는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큰 불길이 났죠. 상황이 이렇게 다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요, 이 긴급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유가가 배럴당 $110, 심하면 유가 배럴당 $150까지 뛸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나왔고,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죠. 이제 시장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커지냐 마냐, 그리고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 공포가 다시 커지니까 주식이며 코인 같은 위험자산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들은 실제 데이터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불안이 커지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천만 XRP가 갑작스럽게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한 것들이 확인됐고, 한 온체인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요, 무려 1,800만 개 이상의 XRP가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로 단숨에 옮겨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손들이 자기 지갑에 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거 언제든 팔 수 있게 현금화 준비를 한다는 신호인데, 지금 큰 손들이 XRP 매도할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리플랩스 본사 지갑에서도 평소랑 다른 거대한 이체가 연달아 발생을 했고요. 리플사가 관리하던 지갑에서 정체불명의 미확인 지갑으로 2억 개, 2억 5천만 개, 그리고 3억 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XRP가 이동을 한 겁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며칠 사이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었고, 개미들 사이에서는 리플 본사가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까지도 번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송금의 행방을 조금 더 들여보면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미확인 지갑으로 불린 그 계좌들은요, 리플사 내부 운용 지갑들이었습니다. 외부 거래소로 흘러나간 게 아니라 리플사가 원래 관리하던 다른 지갑으로 단순하게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리플이 매달 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정량의 XRP를 잠금 해제하고 또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 즉 처음에 걱정했던 대량 투매가 아니라 이 장부상으로 봤을 때 시장 자금을 재배치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재까지 드러나는 온체인 정보로는 리플 본사가 시장에 XRP를 풀어서 덤핑했다, 이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무서운 숫자들이 움직였지만요, 오히려 속사정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란이 저렇게 큰 소리 친다고 정말로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냐. 이 사실 국제외교가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있죠. 일부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란의 극단적인 발언이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블러핑,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엄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못 받아줄 요구 조건을 잔뜩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재 완화 같은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수작일 거라는 거예요. 이란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물밑에서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딜을 타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고, 이란 측에서 내건 6가지 조건들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요구사항이 완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단순한 엄포였었다면 굳이 협상 직후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가지고 실전을 제기했었을까요? 이란의 행동들을 봤을 때 이미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미 중동에다가 정예 병력들을 증파했고요. 전투기까지도 대기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 살펴보면 단기간에 극적 타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국제유가부터 다시 불안하게 꿈틀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눈앞의 현실은 당분간 전쟁 장기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그림 속에서 XRP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코인들과 함께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가 폭등과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 제 아무리 XRP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거고, 실제로 XRP 차트를 보면은 1달러대 중반대, 구체적으로 1.34달러 근처에 중요한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최악의 공포가 몰아치게 되면은 이 선까지도 시험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 이야기의 반전 가능성이 나옵니다. 바로 리플 XRP만의 특별한 버팀목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들,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호재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패닉으로 싸게 밀리면은 골드만삭스나 대형 펀드 같은 것들이 XRP를 노리는 큰 손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가 매수에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1.3달러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온다.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거고 또 바닥을 단단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4월 달로 예정된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 통과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법안까지도 통과되시면은 은행들까지 합법적으로 XRP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거고 순식간에 자금들이 몰리겠죠. 그렇다면 그 파급력은 전쟁 공포를 압도하고도 남을 호재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주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요, XRP가 비트나 다른 자산들과는 또 다른 길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XRP 혼자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일종의 디커플링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신호가 나타나야지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을지, 또 반대로 더 큰 위험의 전조가 될지 지켜보면서 그 답을 향해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전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상승할 것에만 기대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시장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이 전제를 깔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가질 것인지 리플 어느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선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볼 때 이제 상승할 것 같다. 이 기대감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막상 하락 나왔을 때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상승이 아닙니다. 이 상승은 사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는 하락장에서의 대응인데요. 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할지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관망을 할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다면요. 결국에 그 순간에는 감정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결과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하락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하락장을 겪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리플 XRP처럼 이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 더더욱 가격 구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두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거야 또 어디까지 올라가면 일부 정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요. 이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될 거고 결국에 이 시장은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조이고요. 상승은 누구나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요. 또 하락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상승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